제가 보기에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논의가 너무 정치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재미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어가는 의미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패널들이 다음 질문을 준비하시기 전에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한 시간 됐으니까 정도원 의원 며칠 전에 SNS에 올린 거 보셨습니까? 그 보도 봤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가 여당 선대위원장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여당 선대본부장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담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여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만큼은 따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우선은 무례하다는 생각이고요. 왜 그 무례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지금 국회에 이렇게 발의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노동 이렇게 법안들 저희는 개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안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민주노총과 입장이 같아 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당을 돕는 것이다. 저는 뭐 그 말씀 자체를 도저히 이야기가 어렵고 질문이 편파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편파적으로 이거 했군요. 그러면은 어차피 뭐 말씀을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 중에서 어차피 SNS라는 장이 그렇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움직이는 장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실 수 있고요. 그 야당이 제대로 못해온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권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야당이 기여를 한 바가 있다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 뭐 야당복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우리 당이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 여당이 저렇게 못하는데도 말하자면 이렇게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다. 뭐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프죠. 그런 대목이 아프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앞두고 이런저런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모색들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갈등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매듭이 지어질 것이고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그리고 또 견제를 위한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의 교체 그게 나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제대로 이렇게 해내기만 하면 국민들이 함께 그 정부 여당의 그 독선, 독주, 독재 또 경제, 민생 파탄 뭐 이런 것을 심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민중총궐기가 1차 시위가 있고 2차 시위가 있었습니다. 1차 시위는 폭력 사태로 어울룩졌고 2차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 문제는 1차 시위에는 민주노총하고 새정치연합의 이미지가 중첩돼가지고 우리가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평화 시위로 끝난 2차 시위에는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사회 세력하고 연대를 한다 그러지만 이런 경우에 2차 시위 때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었다. 거기 역할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새정치연합의 역할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는 거는 당 전략이나 노선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정말 이 질문이야말로 이렇게 편파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2차 시위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를 중재했고 실제로도 평화 시위가 되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1차 시위는 우리 당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1차 시위는 우리가 폭력 집회,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서 맞은 폭력적인 진압과 또 그에 맞서는 시위대의 폭력에 맞서는 그 시위에 우리가 마치 시위대와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도 아니고 이 질문 자체를 조금 저는 이렇게 좀 걷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집회를 보면 정부의 차벽, 그 다음에 폭력 진압이 마참 시위 양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정부가 차벽을 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평화 시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성숙된 심리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1차 집회는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불법으로 단정해서 다들 보셨습니까? 적어도 저 서울시청으로부터 저 광화문 서울광장으로부터 광화문 저기 청와대에 이르는 모든 도로가 물샐 틈 없이 차벽이 쳐져서 그러면 시위대로서는 차벽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물대포로 공격해서 69세의 노인이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경찰에서 어느 한 사람 사과하거나 위로 한마디 없고 들여다본 사람이 없어요. 경찰이 법적 책임을 져서라고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찾아가서 괜찮으냐 위로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적으로 보니까 국민을 향해서 그런 공격을 해대고 대통령은 시위대를 IS 같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말씀이 꼭 그런 지금 놓으신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네. 이 2차 시위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종교계도 다 나서서 평화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도 다 평화 집회를 약속해서 또 지켜냈고요. 오직 경찰만이 불법 집회로 단정하면서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가 그나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정부 측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집회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좀 정상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시위만 하면 체류탄과 돌멩이와 화염병이 막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민주정부 들어서 무탄무석 경찰이 먼저 체류탄 사용 자제하면서 평화적인 집회 관리해 나가니까 빠르게 이 평화시의 어떤 문화 같은 게 자리 잡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 퇴행과 함께 시위 문화까지도 다시 거꾸로 과거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이 평화시위 문화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2차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우리나라의 야당의 건전한 발전과 그리고 위헌 확장을 염려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그 폭력 시위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만 강조하는 것이 그게 일반 시민의 의식과 점점 괴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야당의 외연 확장에 조금이라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게 불행한 사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제 질문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